이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까? 실제? 우리끼리 그냥.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갔었던 아마 러시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G20 회의에서는 4번 정도밖에 정상회담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매력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시위했고 탄핵시켰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성, 투명성 이런 것을 매우 평화적으로 이행한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됐다. 광장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고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끼리 과거에는 별거 아닌 사안으로 세계가 뭐 주목하고 있다는 호들갑을 뜬 적은 많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예, 저도 뭐 외국 좀 다니는데. 아, 그러시죠. 거기 이렇게 보면요. 소위 그 촛불,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사고가 안 났냐. 오랜 시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며칠 전에 유럽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네. 그래서. 섭외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보면 그 촛불에 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아마 그게 우리 IT 기술도 있고 한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매력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대부분은 폭력 사태를 동반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도 과격화시기 마련이고 뭐 불타는 장면 몇 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전체가 없으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도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 한국에게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났었고 뭐 그런 이유가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각국의 정상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된 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위 촛불 시민의 명령을 받아 혹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개인적 수준의 호기심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이 정상이 과연 이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과 좀 이 총평과 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겠는가. 이건 아마 좀 힘들고 고단해도 다자주의. 여러 국가가 협의하고 상대방 국가의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좀 다자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력. 몇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기는 어땠어요? 실제? 제가 듣기로는요. 원래는 두 분 정상께서 그냥 함부르크에서 이 다자회담 하면서 그냥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무조건 베를린에 모셔야 한다라고 자기의 모든 일정을 클리어할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여기 베를린 수도에 모셔서 양자회담하고 함부르크로 가는 그런 일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켈 개인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신봉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이 촛불과 같은 시민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대변하고 당선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가지 아젠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탈원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두 정상이 상당히 공유하는 아젠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에 관한 미국과의 환경이에요. 상황인데. 압력받고 있는. 둘 다 압력을 세게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서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까? 실제? 우리끼리 그냥.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갔었던 아마 러시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G20 회의에서는 4번 정도밖에 정상회담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매력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시위했고 탄핵시켰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 그리고 이제 집회도 과격화시기 마련이고 뭐 불타는 장면 몇 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전체가 없으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도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 한국에게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났었고 뭐 그런 이유가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각국의 정상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된 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위 촛불 시민의 명령을 받아 혹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그렇죠. 개인적 수준의 호기심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이 정상이 과연 이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며칠 전에 유럽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쓸데없이. 네. 그래서 섭외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보면 그 촛불에 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아마 그게 우리 IT 기술도 있고 한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매력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은 폭력 사태를 동반하고 그러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과 이 총평과 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겠는가. 이건 아마 좀 힘들고 고단해도 다자주의, 여러 국가가 협의하고 상대방 국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좀 다자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력. 몇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기는 어땠어요? 실제? 제가 듣기로는요. 원래는 두 분 정상께서 그냥 함부르크에서 이 다자회담 하면서 그냥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그 정도성, 투명성 이런 것을 매우 평화적으로 이행한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됐다. 광장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끼리 과거에는 별거 아닌 사안으로 세계가 뭐 주목하고 있다는 호들갑을 뜬 적은 많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예, 저도 뭐 외국 좀 다니는데. 그러시죠. 거기 이렇게 보면요. 소위 촛불,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사고가 안 났냐. 오랜 시간 이게 어떻게 가능